안녕하십니까. 일반화학실험 기체상수의 결정 발표를 맡게 된 21학번 김채빈, 21학번 김은재입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실험 이론을 설명하기에 앞서 실험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실험에서는 화학 반응에서 발생한 산소의 부피와 소모된 시료의 양을 이용하여 기체 상수 R 값을 결정합니다. 일정한 양의 산소 기체를 발생시켜 기체의 부피, 압력, 온도, 몰수 등을 구하고 이를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에 대입하여 기체 상수 R 값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험 이론입니다. 첫 번째로 몰이란 원자, 분자, 이온 등과 같이 매우 작은 크기의 입자를 세는 단위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집단입니다. 몰의 질량은 원자량, 분자량, 이온식량에 g을 붙인 값으로 1몰의 질량을 말합니다. 몰수는 질량 나누기 몰 질량을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몰의 부피는 아보가드로의 법칙에 의해 0도 1기압, 즉 표준 상태에서 모든 기체 1몰의 부피가 22.4리터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기체 1몰의 부피 속에는 모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기체 분자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통해 기체의 부피, 몰, 입자수, 질량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식을 이용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몇몇 물질의 분자 질량, 부피, 분자의 수, 각 원자의 수를 모두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이상기체입니다. 이상기체에서 분자들은 서로 매우 멀리 떨어져 있으며 분자 간 상호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완전 탄성체로 가정됩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기체는 끊임없이 여러 방향으로 직선 운동을 하는데 이때 기체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 또 분자 자체의 크기는 기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무시가 가능합니다. 이상기체 법칙은 이상기체에 적용되는 법칙으로 총 3가지 법칙이 합쳐진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일의 법칙으로 일정한 온도에서 정해진 양의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부피가 증가할수록 압력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샤를의 법칙으로 기체의 부피는 분자의 종류와는 관계없이 온도와 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프에서 보면 온도가 증가할수록 부피도 함께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일정한 압력에서 기체의 부피는 기체의 몰수에 정비례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즉, 같은 온도와 압력 하에서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래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몰수가 증가할수록 부피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식으로 나타내면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 법칙을 하나로 합치면 V는 P분의 N 곱하기 T와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V는 R 곱하기 P분의 N 곱하기 T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는 PV는 nRT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기체입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 기체는 분자 간의 인력과 반발력이 존재하고 기체 분자의 부피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상기체 방정식은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실제 기체와 이상기체의 편차가 나는 이유에는 압력과 온도가 있는데 압력이 높아지면 충돌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충돌로 인한 에너지 손실 및 상대적인 압력 감소로 인해 이상기체로부터 성질이 벗어나게 됩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분자 간 거리가 가까워져 전체 부피에 대한 상대적인 입자의 크기가 크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상기체로부터 성질이 벗어납니다. 따라서 실제 기체는 고온 저기압일수록 이상기체화가 됩니다. 다음은 실제 기체 방정식입니다. 실제 기체 방정식은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기체 분자들에 대한 부피 보정과 압력 보정을 거치게 되면 빨간색 상자 속에 들어있는 실제 기체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 A는 기체 분자 간 상호 인력에 대한 보정이며 B는 기체 분자 간 부피에 대한 보정입니다. 다음은 기체상수입니다. 기체상수 R은 표준 상태의 조건들을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에 대입함으로써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온도 0도, 압력 1기압, 기체 1몰의 부피 22.4리터를 이용하여 기체상수는 0.08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체상수의 단위를 다르게 하면 빨간색 상자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8.31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화 에너지는 화학 반응 진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말합니다. 화학 반응이 발생할 때 분자 간의 화학 결합을 끊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활성화 에너지가 낮을수록 반응 속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액체의 증기압력과 끓는 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기압력이란 동적 평형 상태, 즉 증발 속도와 응결 속도가 같은 시점에서 증기가 나타내는 압력을 말합니다. 액체의 온도가 높을수록 휘발성이 높을수록 증기압력은 높아지게 됩니다. 끓는 점은 액체의 증기압과 외부 압력이 같을 때의 액체의 온도를 말하며 외부 압력이 높고 분자 간 인력이 높으면 끓는 점도 높아집니다. 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흔히 25도에서의 증기압은 23.756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돌턴의 부분압력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그림과 같이 서로 반응하지 않은 두 가지 이상의 기체가 혼합되어 있을 때 전체 압력은 혼합 기체 속의 각 기체의 부분압력의 합과 같음을 알려줍니다. 돌턴의 부분압력 법칙을 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의 검정색 식과 같습니다. 수상치환으로 기체를 포집할 때 기체의 압력은 대기압과 같으며 이것은 포집한 기체의 부분압력과 수증기 압력을 합한 것입니다. 이는 아래의 빨간색 식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본 실험에서는 다음과 같이 총 18개의 실험 기기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사용된 시약으로는 염소산 칼륨과 이산화망간이 있는데 다음 표를 통해 두 시약의 분자량, 밀도와 같은 물리적 특징과 녹는 점, 끓는 점과 같은 화학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약의 유해성과 특성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험은 다음 영상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겨울의 밑받침과 바닥의 수평 조정하고 0점 조절합니다. 그림과 같은 기체 발생 장치를 만듭니다. 고무마개와 고무관의 연결 부분으로 기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파라필름으로 틈을 막습니다. 파라필름 밀봉 부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커에 연결된 고무관은 삼각 플라스크의 바닥에 닿을 정도로 충분히 길어야 합니다. 약수조로 약 1.0g의 염소산 칼륨 시료를 측량 잡지에 채취하여 분석 저울로 측정합니다. 약수조로 약 0.1g의 산화망간 이지 시료를 측량 잡지에 채취하여 분석 저울로 측정합니다. 염소산 칼륨 시료를 유산지를 통해 시험관에 넣습니다. 산화망간 이지 시료를 유산지를 통해 시험관에 넣습니다. 실험 전 시료가 담긴 시험관의 무게를 측정합니다. 그림과 같이 비커에는 약간의 물을 넣고 삼각 플라스크에는 물을 거의 가득 채웁니다. 클램프를 연 상태에서 삼각 플라스크와 비커를 연결한 고무관에 입김을 불어넣습니다. 이때 입과 고무관을 완전히 밀착시켜야 합니다. 비커 쪽으로 연결된 고무관에 물이 채워지게 한 후 물이 역류하지 않도록 조인 클램프로 고무관을 막습니다. 파라필름으로 삼각 플라스크와 연결된 고무마개의 틈새를 꼼꼼히 막습니다. 유리관과 연결된 고무관의 틈새를 꼼꼼히 막습니다. 시험관과 연결된 유리관의 틈새를 꼼꼼히 막습니다. 시험관을 약 30도 정도로 기울여 고정시킵니다. 시료가 시험관의 벽을 따라 넓게 퍼지게 하고 시료와 고무마개가 닿지 않게 합니다. 조인 클램프를 열고 비커의 수면이 삼각 플라스크의 수면과 일치하도록 합니다. 조인 클램프를 잠그고 비커에 든 물을 버립니다. 그 후에 다시 조인 클램프를 엽니다. 불꽃의 가장 윗부분과 시험관과의 거리 간격을 약 3cm로 유지합니다. 알코올 램프를 이용해 시험관 전체를 서서히 가열하면 산소 기체가 발생하면서 삼각 플라스크의 물이 비커로 밀려 나옵니다. 비커로 밀려 나오는 물의 양이 점점 줄어들다가 물이 용유하기 시작하면 가열하는 것을 멈추고 시험관이 식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비커 속의 물의 부피를 100ml 메스 실린더로 측정합니다. 실험 후 시료가 담긴 시험관의 무게를 측정합니다. 대기압은 1atm, 물의 온도는 25도씨로 가정합니다. 이 온도에서 물의 증기압을 확인하여 산소 기체의 부분 압력을 계산합니다. 실험에서 발생한 산소 기체의 질량은 감소한 염소산 칼륨의 질량과 같으며 발생한 산소 기체의 몰수는 감소한 시료의 질량에 산소의 분자량을 나눈 값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시험관의 온도는 시험관 주위의 외부 온도로 발생한 산소 기체의 부피는 기체가 밀어낸 물의 부피로 보았으며 산소 기체의 부분 압력은 외부 대기압의 시험관 온도에서의 수증기압을 뺀 값으로 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었던 실험의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험의 목적인 기체 상수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과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 두 개의 식을 통해 구하였습니다. 이상기체 방정식을 이용해서 기체 상수를 구할 때엔 산소의 부분압에 산소의 부피를 곱하고 산소의 몰량과 물의 온도를 나누어 위의 식대로 기체 상수 R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을 이용할 때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기체 상수 R을 구했습니다. 이를 표로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었으며 이와 더불어 이론적인 기체 상수값과 실험의 결과값으로서의 기체 상수값간의 오차율을 계산한 결과 약 6에서 7%의 오차율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실험을 끝낸 후 했던 고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험으로 알아낸 기체 상수가 어떻게 실제 기체 상수의 오차값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실험 장치에서 두 가지 문제를 꼽아 보았는데요. 일단 실험을 위해 만든 기체 발생 장치에서 기체 누출을 의심하였습니다. 각 연결부를 파라필름으로 밀봉하였고 기체 누출을 막기 위해 계속 고수를 하며 실험을 진행했지만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곳에서의 기체 누출이 실험의 정확성을 떨어뜨렸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U자관에 물을 채우는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실험 과정 중 관에 물을 채우기 위해 입으로 공기를 불어넣었는데 그러던 도중 관 안에 기포가 생겨 실제 증류수의 손실이 발생했고 결국 관에 물이 반 정도만 채워진 상태로 실험을 진행했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졌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두 번째로 실험 과정에서 5가지 문제를 찾았습니다. 먼저 시료 채취 과정에서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측량 용기에 놓인 시료를 유산지를 거쳐 시험관 안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 과정 중 미세한 무게의 손실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료 가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클램프를 이용해 시험관을 가열할 때 시료를 골고루 가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료의 반응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 램프를 이용해 직접 가열을 하면 시험관 내용은 고온 상태가 되는데 그렇다면 생성된 산소 기체가 팽창되지만 이것이 삼각 플라스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온도가 낮아지면서 산소의 부피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온도가 변화하는 산소의 부피를 측정하는 것으로 산소의 상태를 정확히 따질 수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산화망가니즈의 열 분해에서 오차가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산화망가니즈는 가열이 길어지면 열 분해가 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산소가 발생되는 요인이 추가됨으로써 계산 결과의 부정확성이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소 기체의 용해로 인한 오차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산소 기체는 물에 대한 용해도가 적지만 반응을 20-30분 정도 진행시켰기 때문에 증류소와 접촉한 일부 산소 기체가 용해되어 측정되는 산소 기체의 양이 줄였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스 실린더로 물의 부피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산소 기체가 밀어낸 물의 부피를 측정할 때 물의 양이 많아 메스 실린더로 측정할 때 총 3회에 나누어 측정을 진행했기 때문에 오차 없이 측정하기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산 과정에서의 오차를 들 수 있습니다. 계산에 이용된 식 둘 중 하나인 이상기체 방정식은 말 그대로 이상적인 기체에 적용되는 식으로 실제 기체의 분자 부피, 분자 간 상호작용 등 특성에 대한 계산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계산값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기체 분자의 부피 압력에 대한 보장을 거친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을 이용했지만 이 또한 실제 기체의 거동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기체 상수값에 오차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실험 결과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만 5번째로 진행한 실험인 기체 상수의 결정에 관한 영상 리포트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